오늘날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물놀이장과 물총축제에 사람들이 몰렸고 여수에서는 해변 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64km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녹지가 해제되고 2조 6천억 원대의 생산설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체 녹지 조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농사 현장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기계로 인정을 받아 앞으로는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나자마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역의 주말 표정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목포 축구장 위에 만들어지는 물놀이장. 튜브를 타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로 북적거립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물속을 몇 번 드나들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가고 점심 식사는 컵라면 한 그릇이면 거뜬합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물놀이 하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광주 금남로에서는 한바탕 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물줄기의 물총부터 큰 호스에서 뿜어지는 거센 물줄기까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국적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광주에 이런 물줄기가 있어서 너무 즐겁고 더운 날에 이렇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는 해양 매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앳돼 보이는 학생 마술사부터 작년의 신사까지 전국에서 모인 마술 마니아들은 갈고 닦은 다양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마술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광주 풍암동의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았고 대부분 지역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무안, 신안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칭 사드 배치 반대 광주대책회의는 광주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적 타격과 함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광주공원에서 금남로 사가까지 4km가량을 행진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오는 26일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4.16 대학생연대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도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30여 명의 대학생 등 세월호 도보 순례단은 목포 신항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64.1km 거리를 오늘부터 나흘 동안 걸으며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 인양,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땅이 없던 여수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녹지가 해제되면서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녹지 조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롯데케미칼 1공장.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이 공장 인근 16만 제곱미터 녹지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고 조만간 부지 조성에 나섭니다. 부지가 조성되면 5,200억 원을 투자해 에틸렌 비닐 공장 등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장 증설을 시도했지만 산단 내에 남은 공장 용지가 없어 기존 공장과 인접한 녹지를 해제해 공장 부지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수 산단 내 녹지 해제로 새로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모두 6곳에 면적만 66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산단 내 녹지 해제는 오랫동안 공장 용지를 찾지 못해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 용지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녹지 비율 조정, 녹지 기준 변경 등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하였고 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 규모만 2조 6천억 원에 지역 고용 인원도 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산업단지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같은 공장 증설에 대해 대기 중 발암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하며 녹지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여수시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주삼동 일대 34만 제곱미터에 새로운 대체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녹지 해제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공장 용진안 해소를 통한 산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무인 항공 방제의 길을 연 드론이 이제는 농업용 기계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항공 방제를 위해 드론을 구입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되는 들녘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약재를 탑재한 드론이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며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약볕 아래서 이루어지는 방제 작업은 여름철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드론이 수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워낙 고가 장비라서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드론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트랙터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단지 못 하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농법인이나 농협 등에서 드론을 구입해 방제 작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 검정 기준이 마련돼 다음 달부터 드론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농가들도 검증을 마친 농업용 드론을 구입해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살포하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노동력과 경행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5kg짜리, 10kg짜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방면으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 대상 농업 기계로 선정된 드론은 공급 기준가의 8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입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약재 희석량과 방제 효과 데이터 확보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 방안이 보편화되면서 드론이 미래 농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차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노조 지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 공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90억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그룹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정부의 노동계약 철회 등을 주장하며 어제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